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모의고사 문제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읍소를 해도 많은 분들은 제 읍소와 무관하게 본인 생각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읍소를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번 읍소를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점수가 잘 나온 분들도 계실 거고 점수가 낮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시험 붙는 것도 정말 아니고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점수를 보고 슬퍼하고 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취약점에 대해서 내가 발견을 했구나. 그럼 내가 이건 다음부터 안 틀려야지 라고 보완하는 자세로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시험 붙습니다. 반면에 점수가 얼마 안 났다 해서 울고불고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 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험 붙지 못합니다. 정답되는 걸로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질문 보시면 채무자가 했던 시효 포기의 효력은 한번 끊으시고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음으로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책에 보면 상대효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력이 안 미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미 시효 이익을 포기했던 채무자하고 이미 포기했어요. 이미 포기하고 채무자하고 새롭게 매매 관계를 해가지고 원용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했던 제3취득자 병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가 중요했죠. 병이 취득하고 난 다음에 채무자가 포기했을 때에는 병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계속 원용할 수 있다. 근데 채무자가 먼저 포기하고 난 이후에 병이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병 같은 경우도 포기 효력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병이 다시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채권자 을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더 이상 아직은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조건과 기한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3번이 이제 올해 변리사 시험 문제 기출이거든요. 자, 상계 요건을 다 구비해가지고 상계를 하게 되면 상계 적상시로 소급한다는 내용 떠올려 보시고 적상시로 소급한다. 그럼 소급 행위 같은 경우는요. 절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가 없다. 그리고 기한에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 그러니까 상계의 경우는 시기를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한인 종기도 붙일 수 없다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상계의 경우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도 붙일 수 없다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대리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2번 보세요. 대리인 을이 표시한 내용하고 본인 갑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 본인 같은 경우는 민법제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까지 읽어주신 다음에 민법제 116조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어떤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 등등 등은 대리인 을을 놓고 표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리인 을의 의사와 대리인 을의 표시가 불일치했고 그 불일치에 대해서 을 스스로가 몰랐을 경우라면 그때는 민법제 109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질문같이 본인 갑의 의사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갑의 의사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을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을 때는 처음부터 착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법인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입니다. A 법인의 대표권 가진 갑이 하는 계약은 한번 끊고 성립상 계약의 효과만 A 법인한테 미칠 뿐이지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A한테 미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결국 갑이 A를 대표해가지고 행위했을 때에는 A하고 상대방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이 유효했는데 A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체불 책임도 A가 지는 거지 갑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트를 보시면 을은 갑을 상대해가지고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계약상 책임류는 절대 갑한테 묻지 못한다였죠. 따라서 체불 책임도 A한테 기속된다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을 봅시다. 다음 사례 중 옳은 것을 다 골라봐라. 17세 갑이 을 소유의 X 자전거를 법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100에 구입하기로 을과 매매 계약했으니까 을이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이 될 거고 상대방이 되겠죠. 기읍번 갑의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지만 문제없죠. 갑 본인 같은 경우는요. 법대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다. 뭘 묻냐. 제한 능력자 갑 같은 경우는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겠지만 추인은 단독으로 못한다. 근데 기읍번 지문에서 묻고 있는 게 추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취소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니까 기읍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구나. 그럼 기읍번 지우면 되죠. 기읍 날라가고 날라가니까 둘 중에 한 개겠네요. 니은번 을이 매매계약 당시에 알았다. 악의의 상대방의 경우에 학답 촉구 채고는 할 수 있겠지만 철회권은 행사하지 못한다를 떠올려 놓고 학답 촉구는 할 수 있다를 묻고 있으니까 이거 옳은 지문이구나. 디귿번 갑이 매매 계약할 때 법대의 동의에 대해서 동의서 위조했을 때 조금 집중해 가지고 여기 있는 갑 같은 경우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이 아니죠. 그랬을 때는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에는 17조에 있는 속임수를 쓴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갑이나 법대도 매매 계약에 대해서 민법제 17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맞는 지문이구나. 정답이 3번이구나. 리을번 매매 계약할 당시에 갑이 이거에 대해서 을이 알고 있었는데 묻는 게 철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없다니까 리을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고 나는 복습할 때 리을을 꼭 비교하겠다. 미음번 선의부가실의 을 같은 경우가 자전거에 대해서 인도를 받은 경우다. 비록 매매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민법제 5조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때도 민법제 249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 김동진이 249조 설명할 때 여러분들 249조는 물권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치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 계약 자체는 유효했을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법제 5조에 근거해가지고 채권 계약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했으면 채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미음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구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변자 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채무자 갑으로부터 담보 목적물을 취득했던 제3자 을 같은 경우가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했거나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소유권을 뺏겼을 때도 물상 보증인 병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김동진이 민법제 48이죠. 제2항 제1호, 2호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거기 있는 보증인에는 물상 보증인 또 같이 넣어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제3취득자 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담보를 각오한 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해도 보증인한테 대위할 수 없고
똑같이 물상보증인한테도 대위를 할 수 없다기 때문에 1번 지문이 정답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요, 민법 같은 경우는 지문이 되게 길기 때문에 민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써버리면 나중에 형법 형소할 때 쉬운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산만하게 공부할 게 아니고 안 나올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야무지게 해놓고 이렇게 1번이 딱 답이면 그냥 그 다음 건 안 보고 넘겨야지 나중에 형법 형소를 여유 있게 풀고 마킹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봅시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매도한 뒤에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을이 병한테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없는가? 통지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은 채무자 스스로 하는 거. 그럼 그 승낙에 조건을 붙인다 해도 채무자한테 하등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조건에는 승낙을 붙일 수 있으니까 기읍번 지문, 옳은 지문. 니은번 갑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해서 권한받았던 병이 대리관계에 대해서 현명하지 않고 현명 안 했으면 민법제 115조 본물이냐 단서냐로 처리가 이루어지겠네요. 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가 아니고 본문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채권 양도 통지의 경우는 채권 양도인 본인 갑의 이름으로 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 안 했을 때는요 효력이 없다니까 니은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네. 디귿번 지문, 갑이 을한테 채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한 후에 을이 갑한테 채권을 취득했다 그 말이죠. 다시 양도 통지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유 가지고는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양도 통지를 받고 난 후에 생긴 사유 가지고는 대항 못한다. 통지한 후에 을이 갑한테 금전 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상계를 병한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네. 1번 지문입니다. 채권 양도에 대해서 채무자 을의 승낙이 있은 후에 채권 양도 계약에 대해서 해제가 돼가지고 갑이 을에게 통지했다. 누가 갑이 을에게 통지했다 했을 경우에 을 같은 경우는 병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냐? 재채권 양도. 갈 때는 양도인 갑이 통지를 하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양수인 병이 통지했을 때 의미가 있지요. 산에 보시면 병이 을한테 통지한 게 아니고 갑이 을에게 통지했기 때문에 이 통지는 무효,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이로써 병 돈 달라고 했을 때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미음번 지문, 갑이 을한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나 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다 놀린 거죠. 이때 을 같은 경우가 선이 모르고서 병한테 변제했을 때에는 양수인에 대한 사유 가지고 양도인 갑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음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상계에 대한 겁니다. 3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권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존속 중 했으니까 아직까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구나. 그 상태에서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계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보시면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고요. 을이 갑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있고 갑이 을한테 대여금 채권 가지고 있었을 때 요거에 아직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도 갑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갑이 상계하는 경우는 이게 자동 채권이고 이게 수동 채권이고 수동 채권의 기한의 이익은 갑한테 있으니까 갑이 상계해도 침해가 아니고 포기이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다니까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9번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얼마 전에 강의할 때 했죠.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에 다른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 권한에 대해서 대위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다 해서 을이 있고요, 임대인이고요. 똑같이 A가 임차인이었죠. 병이 이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합시다. 이렇게만 나오면 A는 을의 소물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A가 임차권을 갑한테 양도를 했죠. 근데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 을의 동의가 없으면 갑이 병한테 나 임차인이요 라고 하는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병에 대한 권리를 갑이 대위 행사할 수 없으니까 2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불자의 꺽쇠치고 민법제 76공조에 있는 연대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파악하고 있지, 채권자에게 만족 주는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까지는 절대효고 나머지는 상대효지, 채무의 면제, 상대효지, 효력이 미치지 않지. 따라서 1번이 정답이구나.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상권이다. 1번 간법지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 없었죠. 처분 당시만 갑이고 건물도 갑이면 되는 거지, 꼭 제일 처음부터 갑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꼭 같은 소유일 필요 전혀 없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니까 정답이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세권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럼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전세권 양도할 수 없다. 이거 다른 시험 문제 기출지문이거든요. 다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도 전세권에 있는 두 가지의 권능, 용인물권적 권능하고 담보물권적 권능이 있었을 때, 글자가 이상하네요. 있었을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용의권적 권능은 없어지지만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이거는 남아있다. 그럼 결국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담보권적 권능이 있는 전세권을 묶어가지고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고, 틀렸고, 양도했을 때 민법제 186 그리고 민법제 450조 둘 다 적용되므로 부기등기 필요하고 제3자한테 싸워서 이기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자 구비를 못했으면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했던 채권자에게 싸워서 이길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번 지문이네요. 문제 저당권이다. 4번 보시면 공동저당 나오는 순간 쫄지 마시고 제일 먼저 목적물이 하나는 채무자 갑권이에요. 또 하나는 물상보증인 을 거구나. 둘 다 채무자 갑기 아니죠. 그럼 부동산 경매대가에 대해서 동시배당을 하는 경우도 이 경우는 36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면 틀린 지문 아니었다. 따라서 그 물상보증인이 비록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가지고 분담을 정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거 갑소유의 부동산에서 먼저 돈을 다 주고 부족하면 물상보증인 을 소유 Y 토지에서 추가 배당이 이루어진다가 옳은 지문이니까 4번 틀렸다라고 푸시면 되겠죠. 14번 문제입니다. 유치권 옳지 않은 건 뭐냐? 매매대금 채권은 결련성이 없다. 끝.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매대금에 대해서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어리석게 을한테 먼저 이전 등기를 줬다 해서 을 주고 갑이 목적물에 대해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 한번 끊으시고, 이때 갑 같은 경우는 그 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을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던 제3자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니 없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교환가치 지불대까지 X토지에 직접적으로 투입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3번 질문도 틀린 질문이구나. 15번 공유다. 갑과 을이 3분의 2, 3분의 1 지분으로서 X토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 근데 병이 X토지에 대해서 점유하면서 자기 명의로서 무효 등기를 마쳤다. 이때 갑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 말소를 구하는 재판상 청구했을 경우 그로 인한 취득시효 기간의 중단의 효력은 을한테 미치냐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렇죠? 다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가압류를 빼고는 소멸시효 파트에 있는 조문을 갖다 쓰고 소멸시효 파트에 있는 중단의 인적 범위를 보면 중단 행위에 관여한 자만 중단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결국 사안의 경우에 갑만 병을 상대해서 재판상 청구를 했지 을 같은 경우는 병한테 소제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었던 갑 지분 3분의 1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중단되겠지만 을의 지분 3분의 1 같은 경우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더 지나버리면 병 같은 경우가 을의 지분이었던 3분의 1은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고로 중단의 효력은 을한테는 미치지 않는다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렸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시면 535조. 535조 나오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구나. 그럼 일단 계약은 무효고 535조에 의해서 실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구나. 김동진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원시적 불능인가 후발적 불능인가 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됐을 때에 이게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로 인하여 계약 자체가 불성립됐을 때는 535가 아예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1번 정답. 17번 문제입니다. 동의한 관계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3번을 어떻게 강의하냐면 가장 제가 많이 강조하는 데가 물권법 제 끝에 여러분들 제가 가담법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꼭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해주는 거는 동의한 관계가 맞아요. 그거 말고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하는 말소 의무는 동의한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금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줬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제 의무하고 담보물 반환 의무, 말소 의무는 관계 있지 않고 선변제 후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틀린 거. 18번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뭐냐? 갑하고 을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좀 뒤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의 해제. 김동진이 원칙적으로 민법 제 543조 이하에 있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유일한 예외로서 민법 제 548조 1항 단서에 있는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만 합의 해제의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바나나부터 이자 붙인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민법 제 548조 2항이지 합의 해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지. 즉 합의를 통해서 해제했을 때는 반환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합의를 통해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매매계약이다. 매매된 목적된 권리가 타인한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줄 수 없게 됐을 경우다. 그러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민법제 570조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 권리가 타인한테 속함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매수인이구나. 그럼 다시 민법제 570조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고 해제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선악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그 선이니까 배상 책임 물을 수 있겠죠. 요때 이행이익 상실은 안 된다. 다시 김동진이 담보 책임에 관해서 판례가 있는 것들, 문제 나오는 것들 정리할 때 민법제 570 등은 다 이행이익 배상의 문제인 것이고 유일하게 민법제 576조 담보 책임의 경우는 실내이익의 문제였다. 사안은 이행이익이니까 배상 청구 범위 안에 포함된다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20번 임대차입니다. 2번 임차 건물, 임차 건물에 딱 체크하고 불나가 됐을 경우에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이었을 때에 임차인이 증명 책임을 지죠. 따라서 임차인 스스로가 성간주의 의무 다했음에 대해서 증명했으면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임차인 같은 경우가 성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이행불능 책임을 지는 거지 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렸고 임차 건물에 불났는데 발생 원인이 불명이었을 때에는 성간주의 의무 다했음에 대한 증명 책임을 임차인이 지는 거고 만약에 지문에서 임차 건물이 아니라 임차 외 건물 부분 노트 그림 떠올리시고 1층, 2층에서 1층 임대했는데 2층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임대인한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봅시다. 갑과 을은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고요. 을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병한테 전매했다. 중간 생략 매매에 대해서 묻고 있네. 옳지 않은 거. 갑을 병 사이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병이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빼고는 바뀔 게 전혀 없다. 따라서 을도 갑한테 여전히 등기 달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기읍번 지문은 옳은 지문. 니은번 갑하고 을하고 병 사이에서 중생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병은 직접은 갑을 상대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까지는 맞죠. 근데 을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통해서 대위 행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 틀렸다. 그래가지고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말하기를 갑아 소외 을에게 등기해줘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은 못하지만 대위는 할 수 있다니까 니은번 지문 틀렸다. 디귿번 갑을 병 사이에서 중생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갑과 을과 병 사이에서 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밑바가는 거죠. 대금도 모두 지급했을 때는 더 이상 갑도 을에게 을도 병에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 병 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는 실부합해서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은 틀린 지문인 거고 만약에 이 사안에서 저기 있는 A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면 허가 배제 잠탈 목적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병 명의로 등기도 무효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일반 토지로 문제 풀어라. 리을번 갑을 병 사이에서 중간생 등의 합의에 있은 이후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대금 올렸다. 올린 금액 다 안 줬으면 갑은 병에게 등기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기 때문에 리을번 지문 또 틀렸다. 미음번 갑을 병 사이에서 중생 등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한 A 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했고 통지했다. 이 특혜급이다.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 초음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최초 매도인 갑의 승낙이나 동의까지 요구한다. 단순 통지만 가지고는 대항력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갑이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은 이상은 아직까지 병이 갑한테 직접 소위 등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음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 취득 시효 완성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 청구권의 경우는 통지만 있으면 되고, 최신 판례 명의신탁 해지에 근거한 소이등 청구권의 경우도 매매 계약과 똑같이 봐가지고 동의나 승낙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까지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꼭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이혼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가지고요, 그 내용과 범위가 내용이 확정된 이후의 양육비 채권의 경우는 일반 재산권하고 일반 채권 처리를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상계로서 처리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칭생 추정을 보시면 2번 지문이죠. 부하고 자의 이게 배치가 되는 경우와 같이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자녀라 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형해가 없음에 대해서 밝혀졌을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간설을 떠올려 주신 다음에, 알겠죠? 부부의 내적 은밀한 생활까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동서의 기회만 있었으면 친생 추정이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혈액형 등등 검사했을 때 불일치하다는 것만 갖고는 추정이 바로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민법제 999조. 소유권 침해가 아니고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상속권이 침해가 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까지 기억하시고, 공동상속인 갑과 을과 병 중에 갑이 아버님으로부터 생전에 매매 또는 증여했다고 하면서 이전 등기했다. 그게 무효다라고 하면서 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는 상속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제 214조에 의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의 소이지 회복 청구가 아니니까 3번 지문 틀린 거다. 해서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형님께서 3분의 3 전부 다에 대해서 단독 등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동생분들의 상속권에 대해서 침해한 게 맞기 때문에 그때는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매 증여에 기초해 가지고 등기한 경우하고 등기 원인이 상속인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거. 25번입니다. 상속분이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상속인 중에 아버님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서 증여,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게 바로 특별수익자. 그럼 다시 특별수익은요, 이미 받아가지고 받은 자에게 덜 주겠다는 거고, 그렇죠? 기여분은 착한 분한테 더 주겠다는 거고,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다. 그러면 그 받은 재산이 원래 자기의 상속분을 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줄 게 없죠. 해서 원래 상속분이 3억인데 받은 게 2억이면 1억만큼 주는데 3억을 넘어가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한번 정답 한번 확인했으니까 빠르게 돌리신 다음에 틀린 내용, 오해한 내용이 있었을 때에는 좌절금지 할 게 아니라 항상 보완해서 메워나간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모의고사를 계속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